노후 준비를 정말 몇 살 때부터 하는가가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데 20대 때부터 해야 돼, 30대 때부터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한두 명도 안 돼요. 100명 중에. 대부분은 정말 제가 연락받는 것 중에 노후 준비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많은 나이대가 50대 초반이에요. 몇 년 안 남은 거야. 그럼 그때 닥쳐갖고 나한테 물어봐. 대표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 몇 살까지 하시죠? 안녕하세요. 요즘에 뇌살남이라고 우기고 다니는 벌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트레마킹 걸로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혼자 살 때요 라고 얘기해요. 혼자 살 때. 왜 그러냐? 같이 사는 순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는 순간 들어가는 비용은 몇 배가 돼요. 자식을 낳았다라고 쳐요. 자식을 낳으면 그 친구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난 책임져야 돼. 벌이가 나가는 거지. 그러면 내 노후 준비는 없어요. 언제 해야 되냐? 요즘에 이제 그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균 결혼 나이가 예전보다는 많이 늦어졌어요. 30대 중후반 정도가 평균 결혼 나이에 많이 근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사회초년생 25부터 일하거나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27부터 일한다라고 평균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10년 정도는 돈을 혼자서 잘 모을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근데 10년 동안 두 가지를 해야 돼. 집 살 돈 모아야 돼. 그 다음 약간은 노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적정 비율로 나눠야 되는데 결혼 비용이나 집 사는 비용을 못해도 8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고 나머지 2 정도는 노후 준비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후회를 적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대에 결정된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는 않다.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이 꼭 돈을 많이 모아야 될까라는 얘기를 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예를 들면 50대 아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대표님 노후 준비 저 은퇴 어떻게 하죠? 몇 년 안 남았는데 제가 꼭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퇴직하면 뭐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지금 3년, 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배워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제2의 직업 할 수 있는 걸 배워보세요. 그러면 벌이가 더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 받고 개인연금 받는 동안에 액수는 적겠지만 또 다른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일 안 하고 놀면 빨리 늙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10년, 20년 더 일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치를 올리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 또는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 열심히 벌어갖고 나 은퇴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제 혼자 산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달에 생활비 200 쓴다. 충분해요? 그러면 노후가 되면은 내가 평상시에 쓰는 생활비의 딱 70%가 노후 생활비입니다. 내가 평소에 200 쓴다? 그럼 140. 300 쓴다? 210. 500 쓴다? 350. 이게 딱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65세에 은퇴한다. 그럼 못해도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데 65세에 은퇴하면 35년간 살아야 돼. 그러면 평균 200만 원 그냥 한 달에 생활비로 쓴다라고 하고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7억이 넘어가죠? 그럼 5년 더 해야 되니까 8억이에요. 8억 있으면 돼요. 아니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1년에 5%씩 배당 받으면 1억 넣으면 500만 원. 5억 넣으면 2,500만 원. 그러면 5억 넣고 5% 배당받으면 2,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눠서 쓸 수 있죠. 5억 모으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굳이 은퇴를 할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은퇴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나이 들어서 더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미리 모아놓고 내 원금을 까먹는 노후를 해도 되고 아니면 경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아까 안전한 배당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5% 안전하게 주는 회사들 많거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너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해요. 제 노후는 아주 심플합니다. 둘째가 대학교를 가면 돼 환갑이에요. 만 60세.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건물이나 등등등은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해외만 계속 돌아다닐 거야. 가고 싶은데 다 가보고 여행 다니고 근데 그 여행 자금을 뭘로 쓸 거냐라고 하면 저는 제 주식 계좌에 5억만 딱 넣어놓을 겁니다. 내 노후에 다른 자산들 제외하고 저는 직업이 그거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1년에 안전하게 10%만 벌자 5천이네 그럼 한 달이면 400 그러면 전 세계 크루즈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고 그 나라 가서 몇 개월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술인 거예요. 내 노후를 준비하는 기술.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돼 라는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는 노후 준비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지치지 않는 체력.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열심히 젊을 때 돈을 모았는데 여행 다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돼 보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50대
50대 60대 돼서 할 거 다 해놓고 여행 좀 다녀야지 하는데 너무 힘들어. 유럽 가면 걸어 다니고 봐야 되는데 20대는 쌩쌩해요. 근데 그 나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젊을 때 멀리 여행 가고 나이 들면 가까운 데 여행 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돼서도 가까운 데 여행을 가려면 체력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운동은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그래도 하루에 최소 30분은 무조건 해요. 오늘도 했지. 아침에 애들 등원 시켜놓고 운동하고 이제 뭐 미팅하고 뭐 촬영하러 또 왔으니까 매일 합니다. 근데 매일 하는 이유는 살려고 합니다. 막 멋진 몸매 막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꾸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머리는 안 쓰면 차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드니까 이제 뭐 외워지지도 않아. 머리도 안 돌아가. 제가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한 65세 이때쯤에 요양보호사를 추천을 했지. 따셨어요.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못해도 자격증 하나는 땁니다. 지금 자격증들이 업무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하나씩은 따요. 꾸준하게 계속 돌려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여행 갈 체력도 되고요.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건 잘하면 내가 뭔가 또 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이 많이 보일 거야. 그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윤즉슨 집 똘똘한 거 하나 비싼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주택연금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싼 집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집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불안하잖아. 부동산 가치가 뭐 오르고 떨어지고를 조금 빨리빨리 돼서 내가 사고 팔고를 잘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은 쉽게 사는 것도 어렵고 쉽게 팔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한 번 사면 오래 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집 삶과 동시에 내 소유가 아니잖아. 거의 그 저기 앞에 들어오는 현관 정도가 내 소유였다가 한 5년 갚으면 거실까지 정도 왔다가 한 10년 갚으면 안방 정도 내 소유 됐다가 30년, 40년을 다 갚아야 내 소유인 거예요.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은 평균적으로 30년에서 40년으로 대출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기에는 딴 걸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굳이 따져본다라고 하면 노후 준비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자.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가치도 오르기는 하지만 정말 많이 오르는 부동산은 내가 범접 불가. 아니 강남 좋죠. 반포 좋지. 압구정 좋지. 난 범접 불가인데? 그럼 남의 나라 얘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들이야. 그럼 아깝잖아. 근데 그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자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현재 부모님 세대들은 부동산에 거의 몰빵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지금 바꿀 수는 없으니 그러면 주택연금 신청해서 사시는 동안에 조금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죠. 한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국민연금 망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망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근데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100만 원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점점 인구 구조가 변하잖아요. 돈 내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수급자들은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현재 받는 국민연금보다 지금 MZ나 젠지 세대들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더 줄어들 거야. 그럼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국민연금이 주겠지. 그러면 참 다행인 거는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0만 원이면 30년 뒤에 30만 원이면 이거밖에 안 돼. 10만 원도 안 되는 가치야. 근데 국민연금을 보정을 해줘. 그만큼 보정을 해주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액수가 어차피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30, 50 갖고 못 살아. 못해도 한 달에 200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추가할 거냐? 퇴직연금. 방치하지 말라 그랬잖아. 3천만 원 방치할 거냐? 3천만 원 잘 굴려서 1억 만들 거냐? 그러면 국민연금 30만 원 받더라도 퇴직연금에서 30만 원 더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개인연금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연금도 안 돼.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아까 배당 나쁘지 않았잖아요. 은행에 저축할 바에 배당 꾸준하게 주는 애들한테 난 꾸준하게 주식을 사겠다. 그럼 여기서도 배당이니까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나눠서 돈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내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배당, 주택연금 활용할 수 있는 건 많다. 적더라도 나오는 게 많으면 되잖아. 그러면 액수는 적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직업군인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배들도 많이 보고 상담 사례도 많죠. 뭐 상담 14년 동안 한 거 따져보면 최소 10,000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노후 준비를 안 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끝났어. 직장생활 끝나서 은퇴를 했어. 퇴직금을 꼭 일시불로 받아요. 차라리 나눠서 받으면 훨씬 더 나은데 일시불로 받아서 꼭 장사를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을 딱 둘러보면 제일 많은 치킨집, 피자집, 카페, 편의점 등등등. 근데
5년 이상 유지하는 사업 진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5년 지나면 거의 한 70%는 망해요. 근데 5년 지나서 70%가 망하는데 내 전 재산을 몰빵한 거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은퇴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퇴직금 일시 수령으로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100만 원, 200만 원 벌 생각하지 말고 50만 원, 80만 원만 벌어도 충분하니까 차라리 쓰는 걸 줄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시고 할 날이 의외로 굉장히 깁니다. 일하신 시간만큼 은퇴하고 사셔야 되니까 다른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절대 일시금은 안 돼. 그리고 그 생각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 조금 걱정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닥쳐서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 지나갈 수 있는 기준 역산하면 될 것 같아요. 노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70% 수준이다. 나는 예를 들면 한 달에 300 쓴다? 그러면 아까 2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모은 자산이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모은 자산이 내가 편안하게 노후자금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냐 안 되냐. 정확하게 X로 따지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니까 최소 5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안전하게 5% 배당받는 거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현금성 자산으로 5억이 있으려면 예를 들면 20년 동안 나눠서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치면 5억 나누기 20 하면 1년에 2,50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 감당 불가. 100만 원 저축하는데 200만 원 저축하는 거에 효과를 보여야 되니까 수익률을 2배로 올려야 되는 거지. 수익률을 2배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고민을 거꾸로 해보시면 돼요. 시작은 딱 저는 경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부터 해야 돼요, 대표님?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경제신문부터 읽어라. 저 핸드폰으로 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서 경제 관련 뉴스 보는 게 더 많아? 가십거리나 스포츠나 웹툰 보는 시간이 더 많아? 라고 하면 후자야. 그리고 요즘에는 포털에도 다 AI가 접목이 돼 있어서 자주 내가 시간을 할애한 거 위주로 정보를 더 띄운단 말이야. 그럼 폭넓은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류 신문이라고 해. 종이신문. 경제신문 한 달에 2만 원, 2만 5천 원이면 구독할 수 있어요. 일요일 빼고 매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빼고 오니까 25일 정도잖아. 하루에 1,000원이야. 하루에 1,000원 크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원을 들여서 예를 들면 경제신문을 1년, 2년 읽은 사람과 아예 그런 거 없이 열심히 포털로만 보거나 관심 없었던 사람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본인들이 모은 돈은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신문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해? AI 있잖아.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걔네들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그러면 그때그때 읽다가 모르는 것들을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AI한테 질문해. 그거 하루에 30분만 해도 완전 생활이 달라질 거야. 또 종이신문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지. 왜냐면 간지나잖아. 느낌 있잖아. 스스로의 만족?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여행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돈을 모으거나 노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큰 부자가 가난한 어부랑 바닷가에 서서 딱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노후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뭐 꿈 같은 거 없어? 나는 지금 현재 꿈을 다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어부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부자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게 뭐 그거야? 예를 들면 뭐 더 좋은 데 가고 여행 다니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어부가 물어본 거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어? 석양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는 저녁을 보내고 싶어? 너 지금 하고 있잖아. 나도 지금 하고 있고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좋은 데 가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근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노후가 굳이 꼭 돈이 있어야 될까? 라는 것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투자의 지식을 잘 해놓으면 작은 돈으로도 내 생활비 벌 수 있잖아. 아니면 내 생활비 나라에서 받는 연금, 퇴직연금, 뭐 주식 투자한 거, 배당 받은 거 생활한다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노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정말 원하는 삶이 뭐냐, 노년의 삶이 뭐냐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으니까 무조건 돈 많아야지 성공한 노년이다, 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